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르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수 춘천시장이 탄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와 이 시장 출신 고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야당 시의원들이 진입하게 나섰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야당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탄원서를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당 차원에서 적법한 사실 여부를 좀 찾아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고발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탄원서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 지역 시민단체가 화천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말 흥성군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한규호 군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도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탄원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다만 옆에서 그냥 도와준다는 의미에서의 쓰는 거지 실제로 재판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정도 같아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모두 8명.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단체장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탄원서. 자이든 타이든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만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어선 감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감척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제2차 연근해 어업 구조 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감척하기로 한 어선은 1,300척, 10톤 이상의 근해 어선이 300척, 10톤 미만의 연안 어선은 1,000척입니다. 근해 어선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 어선 32척을 우선 감척하고 나머지 268척은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어선도 어획 강도가 높은 연안 자망과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할 계획입니다. 5년간 감척 예산으로는 1,0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끝으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징어가 자원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네, 오징어 보호 차원에서 지금 좀 감척을 하려고 합니다. 감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감척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가격이 낮아 실적이 부진했던 근해 어선의 폐업 지원금을 3년 평년 수익액의 9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척 대상을 강제로 지정하는 직권 감척은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척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낮고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부족해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거래 가격은 지금 정부에서 감정평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 감척 사업에 참여를 안 하지. 또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권 감척도 선정 기준을 놓고 어민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감척 사업은 목표로 세운 2,315척 가운데 73%인 1,690척이 감척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말을 맞아 지역의 축제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서는 제12회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개막돼 4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붉은 꽃 양귀비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고 관광객들은 아파 부채 만들기와 양귀비꽃 그리기 등의 체험을 즐겼습니다. 또 평창군 봉평면 분화마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메밀로 전통 음식과 면 요리를 만드는 누들 페스티벌이 열렸고 가산공원에서는 소설 메밀꽃 핀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77주기 추모식이 진행돼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전거 동호인 축제인 2019 자이언트 설악 그란폰도 대회가 오늘 인제군 상남면에서 열렸습니다. 친구를 테마로 친구와 자전거를 즐기고 자전거를 통해 인생의 친구를 사귀자는 취지로 펼쳐진 오늘 대회에는 12시간 이내에 골인해야 하는 그란폰도와 7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하는 105km의 메디오 폰도 코스에 모두 4,8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인제군은 앞으로도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동호인들을 유치해 레포츠 메카로의 명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강릉의 최저기온은 27.4도로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고 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기록인 2014년 5월 29일보다 4일이나 빨랐고 지난해보다는 30일이나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에는 어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서 열대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조 경보 지역이 동해안과 중북부 산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군 소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올 하반기 안에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 가입을 추진해 3년마다 소송을 통해서만 받는 군소음 피해 보상을 상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